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진작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벌써 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데드크로스도 벌써 진작이 이루어졌고 몇 주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의 국정에 대해 가지고 하락을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40대 지금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부동산 정책은 간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다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신의 역할을 자처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시장은 붕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놀라운 점은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조차도,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조차도 반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것은 정의를 위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같이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어제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노영민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청와대 수석 5명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와 기자 사이의 1분 1답을 지금 보시게 되니까 사의 표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회피하죠. 자, 그리고 노 실장의 종합적 판단이라면 노 실장이 사의 표명을 권고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저런 식의 집단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냥 단순한 집단 행동이 아니라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석들이 저런 식으로 단체로 사의 표명을 한다. 그렇다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부 철학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집단 사의를 표명을 하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 타이밍에서 문재인 정권 벌써 뭐 끝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권도 몇 년이 안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 내가 남아있어서 뭘 하겠냐, 차라리 내 이익이라도 얻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많은 분들은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권력은 짧고 아파트는 영원하다, 이런 식의 지금 비아냥거림이 나오죠. 여론은 굉장히 지금 부정적입니다. 역시 청와대보다 강남 아파트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집 팔기 아까워서 사퇴하는 속셈 모를 줄 아냐, 권력은 짧고 아파트는 영원하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이 저렇게 나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아파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 바로 노영민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 다주택자에 대해 가지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정작 자기는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다주택자였잖아요. 청주 아파트랑 강남의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뭘 팔 거냐라고 했었을 때도 대뜸 갑자기 청주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그런 기이한 행동을 보인 장본인이 바로 노영민 실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아파트도 지금 팔겠다라는 건지 안 팔겠다라는 것인지, 그냥 사퇴를 해버리고 아파트는 지키겠다, 이런 식의 지금 모습을 보이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었습니다.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 라고 지난해 12월에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자기는 지금 어떠냐? 2020년 정기재산공개 목록에 따르게 되면은 반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청주에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있어서 총 2채를 갖고 계십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니까 당연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에서 반포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이를 급매물로 내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청와대가 45분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웃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노영민 실장과 관련된 다주택 문제가 막 불거지니까 막 부랴부랴 뭐 어떻게 입장을 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빨리 이제 발표를 한 거겠죠.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노영민 실장이 대승적 결단을 해가지고 반포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그냥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버렸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반포 아파트를 왜 파냐? 그 금싸라기 아파트를 내가 뭐하러 파냐? 청주 아파트를 팔아야지.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웃긴지를 모르겠습니다.
더 기가 차는 것이 뭐냐? 청주가 그냥 지역이 아닙니다. 청주 흥덕구가 바로 어떤 곳입니까? 노 실장이 삼성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에요. 그 정확하게 지금 노영민 실장이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놈의 지금 문재인 정부, 무슨 놈의 뭐 정치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아파트가 제일 중요하지. 그거를 지금 몸소 실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노영민 실장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내부에서도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또 논란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김조원 민정수석이거든요. 김조원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인데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내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정이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대비 시세가보다 2억 원 더 비싸게 내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시세가보다 2억 원 비싸게 내놨대요.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똑같은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에 팔리고 있는 거를 12억에 내놨다. 그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리는 것이죠. 뭐를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팔기 싫다 이겁니다. 노영민 실장이 됐건 김조은 씨가 됐건 다 그냥 초록이 동색이 똑같은 사람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가보다 2억 원 비싸게 내놨다. 팔기 싫다라는 거 아니냐. 비판이 나오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는 걸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 난리가 났고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그 난리가 났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가지고 다주택 철회를 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을 얼마에 내놨는지는 자기는 잘 몰랐다. 아내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몰랐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돈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나 봐요. 그렇지만 몇 조 가까이 돈을 갖고 계셔가지고 1, 2억 정도는 그냥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관심도 안 가지셨나요? 2억이나 높게 지금 올려놨는데 그거를 몰랐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됐건 김조은 씨가 됐건 잘하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밑에 내가 뭐하러 있겠어요. 어차피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누구나가 다 아는 상황인데 몇 년 남지도 않은 상황인데 뭐로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무슨 놈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당연히 나와가지고 집을 가져야죠. 강남 아파트 가지고 있어야죠. 반포 아파트, 잠실 아파트 갖고 있어야죠. 계속 해가지고 껑충껑충 집값이 오를 건데 왜 안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 게 글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명이 다했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청와대 내부에 있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세가 막 등등하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가지고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대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반포집 그까짓 거 그리고 뭐 잠실집 그까짓 거 다 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아파트 그거야 내가 뭐 팔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집단적으로 저런 식으로 다 사의를 표명했다?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지금 명이 다했다라는 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의 명을 지금 재촉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 김두관 씨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윤석을 끌어내리겠다. 징계 열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김두관의 얘기를 받아가지고 황운하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번 기회에 검찰청을 해체하자.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런 소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지금 추월할 정도까지 바싹 지금 쫓아오게 된 겁니다. 김두관 씨도 그렇고 황운하 씨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엑스맨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서야 어떻게 지금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지금 다 알아요. 진보 지식인이 됐건 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됐건 다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추 장관이 저런 식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모두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줬다 대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된다. 검찰청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엑스맨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에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 이런 집단 사이 사태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를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